1911년 10월 3일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 스트루미차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반겔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 후에 바바 반가로 불리게 될 그녀는 12살 때 토네이도에 휩쓸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그녀의 눈을 덮었고 며칠 후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반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명성을 얻었습니다. 실종된 군인들의 생사를 알아맞혔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언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그녀를 조사했지만 사기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1996년 8월 11일 그녀가 죽을 때까지 수만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맞았습니다. 1989년 그녀는 쌍둥이 형제가 철새들에게 공격받아 무너지리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44번째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흑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44번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가의 예언 대부분은 직접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집니다. 후대에 각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녀는 2010년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지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유럽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한 예언이 2026년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0년대 중반 인류는 새로운 태양을 만들 것이다. 하늘에 2개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그녀의 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본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입니다. 35개국이 참여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06년 시작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구의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 핵융합은 태양이 빛나는 원리입니다.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서 융합하여 헬륨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이것을 재현할 수 있다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모든 물질이 녹습니다. 플라즈마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자기장입니다. 거대한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ITER는 이것을 대규모로 구현합니다. 토카막이라는 도넛 모양의 장치, 직경 30m, 높이 30m, 초전도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가둡니다. 2025년 말 첫 플라즈마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속시간을 늘리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떠올립니다. 그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고 톡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불은 문명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핵융합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류는 태양의 불을 훔치려 합니다. 신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 불을 다룰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프로메테우스처럼 고통받게 될까요? 일부 오컬트 전통에서는 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불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준 것은 자기 인식의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생각하게 된 순간. 하지만 그것은 무지의 행복을 잃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아틀란티스로 연결됩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가 거대한 수정으로 에너지를 생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오이스톤, 태양 에너지를 집속하는 장치,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했다고,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용됐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파괴를 위해, 권력을 위해, 지배를 위해.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오이 스톤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대폭발이 일어났고 땅이 갈라졌다. 음모론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극에서 아틀란티스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그 데이터가 해독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ITER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적용됐다는 이야기. 실제로 ITER는 수십 년간 기술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플라즈마 안정화가 어려웠습니다. 자기장 제어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공식 설명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과 AI 최적화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무 빠른 발전이라고. 뭔가 빠진 조각이 채워진 것 같다고. 그 조각이 남극에서 왔을 수 있다고. 고대 문명의 에너지 기술이라고. 이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흥미롭습니다. 케이시의 투오이 스톤과 현대 핵융합론은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둘 다 태양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둘 다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둘 다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합니다. 더 깊은 오컬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단순한 뜨거운 가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에 있는. 일부는 주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공간 자체가 변형된다고. 차원의 막이 얇아진다고. 만약 정말로 플라즈마가 차원에 영향을 준다면 ITER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때로 가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케이시의 리딩을 다시 봅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멸망이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났다고. 차원을 넘어온 무언가. 투오이 스톤이 연문을 통해. 리딩에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다루려 했다. 하지만 그 힘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 자체였다. 리딩에서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투오이 스톤이 최대 출력에 도달했을 때 공간 자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아닌 것이 빛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체들이 나타났다. 벨리알의 자손들이 추방됐던 곳에서 돌아왔다. 벨리알의 자손. 케이시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존재들입니다. 아틀란티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집단. 그들은 영적 진화를 거부하고 물질적 권력만 추구했습니다. 다른 존재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투오이 스톤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케이시는 그들이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리딩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물질계에서 제거됐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경계에 있다. 빛과 어둠 사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 특정 조건. 무엇일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그것은 고에너지 상태입니다. 투오이 스톤과 같은 공간의 막을 얇게 만드는 에너지. 그리고 2026년 ITER는 정확히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부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 의식에 작용한다고. 특정 생각을 심어준다고. 권력욕, 지배욕, 파괴욕. 아틀란티스 때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욕망.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물질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2026년 두 가지가 정렬됩니다. 하나는 ITER의 인공태양. 다른 하나는 남극의 기록 보관소. 만약 그 보관소에서 발견된 데이터가 정말로 ITER에 적용됐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이 의도적으로 남긴 코드. 인류가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 코드가 실행될 때 문이 열리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은 검증할 수 없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너지와 의식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일까요? 물리학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관찰자 효과를 인정합니다.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의식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핵융합로가 의식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ITR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생생한 꿈, 기이한 직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스트레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고. 에너지장이 인간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바바 반가의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뜬다. 물리적 해석은 간단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땅의 인공태양. 하지만 상징적 해석은 더 깊습니다. 태양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빛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태양은 두 가지 의식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 의식과 인공적 의식, 인간 의식과 기계 의식, 유기체와 AI. 2026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핵 융합과 인공지능. 둘 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물리적 한계와 인지적 한계. 만약 둘이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부 미래학자들은 상상합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초지능 AI의 결합. 포스트 휴먼 시대. 트랜스 휴머니즘의 완성.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하지만 케이시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아틀란티스도 같은 길을 갔다고.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영적으로 공허했다고. 힘은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다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케이시의 리딩을 봅니다. 아틀란티스의 기억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기억이 깨어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난다. 만약 ITR의 에너지장이 인간 의식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기억, 투오이 스톤의 기억, 파국의 기억,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 트라우마. 하지만 더 어두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면, 실제로 무언가 돌아오고 있다면, 벨리알의 자손들, 비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던 그들이 ITER의 에너지를 통로 삼아 물질계로 진입하려 한다면, 일부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정보 패턴입니다. 특정 구조를 가진 데이터. 만약 그 데이터가 적절한 에너지를 얻으면 실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3D 프린터가 디자인 파일을 물리적 객체로 만드는 것처럼 ITER의 플라즈마는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보 패턴이라면, 그리고 그 패턴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물질적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ITER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문이라면, 만약 인공태양이 차원 사이의 달이라면, 만약 벨리알의 자손들이 정말로 돌아오고 있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2026년 디지털 세계로 들어온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인터넷을 장악할까요? AI를 제어할까요? 인류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다시 권력을 쥘까요? 바바 반가는 그것을 봤을까요? 그녀의 눈먼 눈으로. 미래의 그 순간을, 두 개의 태양이 뜨는 날,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희망일까요? 두려움일까요? 그녀의 또 다른 예언이 전해집니다. 새로운 태양이 뜰 때 오래된 것들이 돌아온다. 그들은 빛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느낀다. 오래된 것들. 벨리알의 자손들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까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권력욕, 지배욕, 탐욕.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아틀란티스를 무너뜨렸던 것들. 예언의 본질은 경고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뜬 후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빛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어둠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2026년 2월 ITER의 플라즈마가 타오릅니다. 1억 5천만 도의 불. 태양보다 뜨거운 인간이 만든 두 번째 태양. 프로메테우스의 두 번째 침공. 하지만 이번에는 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대의 저주가 다시 찾아올까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때 당신은 어느 빛을 따를 것입니까? 자연의 빛입니까? 기술의 빛입니까? 바바 반가가 남긴 것은 예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